가이스리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학교에 있는 이종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이 시간에 특히 우리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와중에도 가이스리히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임상 연구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이스리히에서는 10월 17일과 11월 21일 준비하려고 했던 상학동 거상술 오프라인 강의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연자분들의 경험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 2020년도에는 상학동 거상술 임상 케이스 릴레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모더레이터 역할로 프로그램 소개하고 연자분들께 진행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릴레이에서는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 케이스들을 쭉 모아서 하는 그런 케이스 릴레이로서 너무 말이 길어서 앞자만 따서 SF 릴레이라고 칭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학동 거상술에 관한 여러 연자들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듣고 이론과 임상의 실제 또 어려운 점이나 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가야치과병원의 김현종 원장님,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의 권영대 교수님,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병원의 박창주 교수님 이 세 분을 모셔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내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진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진단에 따른 수술 계획을 어떻게 적절히 세울 것인가 하고, 그리고 수술을 실제 어떻게 잘 진행을 할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세 분의 연자들은 어떤 술식으로 임상을 하고 계신지를 소개를 시키를 통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 1증례, 그 다음에 레터럴 어프로치 1증례식을 각 연자님들께서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자기의 케이스와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 자기의 증례를 진단할 때, 수술할 때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이 발표하시는 케이스들은 잘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케이스도 아마 소개하실 것으로 다양한 경험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연자분들께서 상학동 거상술 나만의 팁이 있다면 이라는 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아마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연자분들이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소개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만은 저도 한 가지 준비했는데 팁이라기보다는 상학동 거상술이나 어떤 술식을 할 경우에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준비한 거는 보면은 사이너스 리프팅 프로시저를 할 경우에 비정상 해부학적 구조나 이전의 수술 경력 등에 반드시 스크리닝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일 저희들이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면은 치아가 상실 부위, 치조굴의 위치, 하이트, 점막의 두께 등 대개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분에 주 포커스를 잡습니다만은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전신적인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당 부위에 상학동에 관한 비정상적인 어네토미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히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 점막 비후된 것, 두 번째는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 앞자만 따서 MRC라고 하는데 MRC, 그 다음에는 칼드웰룩 오퍼레이션이든지 상학동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포스트 오퍼러티브 맥실러리 시스트,
그 다음에 실제로 상악동 염증이 있는데도 상악동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악동염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상악동에 이 펑갈 인펙션이 종종 있는데 펑갈 인펙션의 종류, 그 다음에 상악동 주변에 간혹 출혈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데 그런 혈관 해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파노라마, 우리 병원에서 많이 찍는 파노라마인데, 대개 저희들이 상악동 거상술을 하게 되면 요 부위, 치조골 부위에만 한정되어 있는 어네토미를 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상방에 있는 사이너스와 또 사이너스 플로어, 비강, 오스티움 이쪽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CT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치조골이 있고 미싱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 보면 상악동 점막들이 상당히 두꺼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막 비우가 있을 경우에는 대개 염증이 수반되거나 또 거상을 할 경우에 이런 부위에 염증이 온다든지, 또 그다음에 너무 비우가 됐을 경우에는 거상량이 많게 되게 되면은 오스티움을 막아가지고 상악동염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또 있겠고, 그다음에 프로 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eptum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이너스의 뮤코자 시크닝과 septum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보면은 상악동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치조골 높이와 점막을 지금 봤다면 여기도 보면 점막이 약간은 비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상악동하고 그다음에 안구, 그다음에 이쪽이 우리의 서골 에스모이달 사이너스인데, 인피리어 콩카에서부터 미들 콩카 이쪽 사이에 보면은 오스티움이 조금 잘 열려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점액들이 잘 빠지고 호기가스가 잘 상악동에서 갖다 류마티제이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보면은 오스티움이 막혀 있는 상태 됩니다. 감기가 있다든지 알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비갑 같은 데가 비염이 있다든지 해서도 막힐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쪽을 거상하게 되게 되면은 안에 있는 부종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오스티움이 잘 열려 있는지, 여기도 보면 이 오스티움이 여러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안구고 상악동이고 이쪽에 인피리어 콩카 터비네이터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 미들 콩카 사이에 여기 오스티움인데 여기 잘 열려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가 코가 막히는지 어쩐지, 또 최근에 비염이나 또 감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 MRC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물론 이제 여기 치아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이쪽에는 상악동이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개 한 15cc 정도 되는 캐비티가 잘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보면 뭐가 이렇게 돔라이크하게 둥그런 그런 약간 라디오 덴스한 그런 위치가 보이는데, 이게 되게 뮤코스 리텐션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워터숲이라는 걸 찍으면은 여기 상악동이 피라미달 쉐입으로 이렇게 쭉 보여야 되는데 이 하방이 보면 뭐가 차 있는 걸로 보여서 약간 헤이지하면서 하얗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MRC가 됩니다. CT를 찍으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요거는 코로나를 커트를 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물주머니가 이와 같이 점액이 차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액체를 빼면은 액체와 같이 점액들이 쭉 빨려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상술을 하게 되게 되면은 올라가서 이쪽 오스티움을 막기 때문에 그런 또 상악동 관련 컴플리케이션을 야기할 수 있어서 MRC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제 거상을 하면서 이 안에는 액체를 빼면서 하는 그런 테크닉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가급적 이런 것들을 먼저 치료하고 하는 게 유리하겠죠. 다음에는 이 POMC, 앞서 따서 포스트 오퍼러티브 맥실러리 시스트, 수루성 상악 낭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환자는 파노라마에서 보면 여기는 까만 상악동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약간 허옇게 헤이지하게 보이는데, 같이 서로 이 라디오 덴시티가 서로 틀리게 되면 한쪽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CT를 찍어 보면은 까맣게 보이는 이쪽 오스티움이 잘 열려 있는 이쪽은 정상적인 구조물이고, 이쪽에는 보면 동그란 이와 같은 물혹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것은 이전에 상악동 근치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여하튼 상악동 점막이 비후해가면서 이렇게 낭종을 이룬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위험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도 보면은 아까 오스티움 대신 인피리어 태블릿 하방 쪽에 이같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도 상악동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상악동 수술 병력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CT 이벨리에이션을 하고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악동염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은 워터스 비어서 보면 우측에는 까맣게 보이고 이쪽은 허옇게 보이는데 이쪽이 염증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상악동 거상술을 하려고 왔는데 실제로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같이 CT를 보면은 상악동의 상당 부분이 점액이 비유가 되면서 염증으로 꼭 차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고름 같은 게 차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상을 한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고 오히려 염증만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미리 구강외과나 또는 비성일 경우에는 또 이비인후과 이런 데를 상의해서 염증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염제나 또 이런 감기균이 빠지거나 염증이 좀 완화되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환자도 보시면은 이 상악동 거상술을 하러 왔던 물론 이런 것들 전부 다 임플란트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래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피해 가지고 상악동 거상술을 못하니까 튜베르스 바가 심어져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쪽에는 보면은 상악동이 그나마 깨끗하고 치조골은 상당히 얍삽합니다만은 이쪽에는 보면 뭔가 틀린 덴시티가 있는데 CT를 찍어보면 안에 이와 같이 레디오 오페크한 그런 칼시픽 메스들도 보이고 염증이 꽉 차 있고 그리고 한쪽 부분 이쪽에는 크레스 쪽에 이미 뼈가 거의 녹을 정도로 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펑갈 노듈들이어 가지고 되게 곰팡이 감염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좀과 같은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상당히 낫지 않듯이 이런 것들을 먼저 처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악동의 전반적인 병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게 첫 번째가 됩니다. 다음에는 상악동이라는 게 물론 크레스탈로 어프로치 할 때는 좀 괜찮습니다만은 레터럴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맥실러리 아터리가 포스티어 슈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들을 쭉 내고 인프라오비탈 피셔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오비탈 포라멘으로 가서 인프라오비탈 아터리를 내게 되는데 그것들이 서로 상악동의 전벽을 따라서 인트라오세우스 아테리와 익스터널 오세우스 아테리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위가 익스터널 오세우스 쪽에는 아테리 쪽에는 우리가 절개하고 박리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오세우스 요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브랜치들은 대개 요와 같은 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하방에 저희들이 레터럴 윈도우를 만들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윈도우를 창방에 만들거나 아니면 인트라오세우스 아테리가 하방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방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출혈이 많거나 아니면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점막이 티어링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루프 형성으로 또 돼 있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레터럴 윈도우 열게 보면은 이와 같이 아까 뼈 안에 들어있는 인트라오세우스 아테리올들이 쭉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같이 이거는 거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케이스에서는 보시면은 레터럴 윈도우를 만들려고 이렇게 까만 거는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아까 그거 보면은 인트라오세우스 브랜치가 아테리가 들어간 요 위치에서는 보면은 이게 터지게 되면 출혈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출혈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혈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게 되고 헤마토마도 과도하게 생기고 또 수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결국 퍼포레이션을 시키거나 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수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수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마취를 잘 해서 통증이 없게끔 하는 거, 두 번째는 감염이 없게끔 하는 거, 또 세 번째가 수술 시야가 좋아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근본인데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환자의 저항, 전신적인 반응을 좋게끔 하는 거 어떤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이제 향후 다음 세 분 연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훌륭한 케이스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